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세원님의 사주를 보겠습니다. 이분은 2월 달에 태어난 간목이네요. 근데 칼을 가졌어요. 양인이죠. 양인인데 이 살기가 또 강해요. 관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목화통명으로 병화를 치용하고요. 그 다음 금이 많기 때문에 금을 좀 눌러줍니다. 관살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공격을 받기 때문에 많은 관살을 좀 제압을 해주기 때문에 이 병화가 용신입니다. 그러면 병화를 극하는 임계수가 투관한 거는 좋지가 않아요. 이제 원래 또 묘월에는 수를 용신으로 쓰진 않아요. 그런데 이 사주는 지지에는 수가 오는 것도 괜찮아요. 수가 오면 수생목, 금생수, 수생목해서 수가 통간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살을 만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지지에는 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자수가 들어오거나 해수가 들어오면 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용신은 병화입니다. 그러니까 병화 용신에 수가 투과나는 건 좋지가 않아요. 근데 대운에서 여기 임계가 투관했죠. 여기는 지지는 사신합 잡아주니까 여기서는 좀 괜찮긴 합니다. 16 대운에는 20세 넘어서는 조금 괜찮긴 한데요. 여기 임계수가 투관한 거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26 대운에는 아주 좋았어요. 목생화해서 용신의 힘을 실어주고요. 그리고 지지에서 오화가 이렇게 강한 금을 좀 제압해 줍니다. 극해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뜻을 펼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목생화도 해주고 여기서 목생화도 해주고 비견의 도움도 상당히 많았다. 주위 사람들의 도움이 많았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일생에서 가장 좋은 빛을 발할 수 있는 인기가 최고조에 이르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삼육대운의 을미대운은 제가 왔어요. 제가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겁재가 쟤를 갖고 왔기 때문에 겁재의 말을 듣고 사업을 하면 이제 연운에 따라서 실패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길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는데 이분이 머리가 좋으니까 머리를 잘 쓰면 이 운에서는 내가 덕을 보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손해 보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보이네요. 그리고 결혼은 언제 했나 보니까 26 대운에 내가 인기 절정에 있는 이 좋은 운에 결혼을 주로 많이 합니다. 하고 그 다음 병신 정유년에 또 용신이 투관했어요. 용신이 투관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재물이 많이 들어왔어요. 또 금이 지지해 왔지만 이 병화가 정화가 이렇게 극제를 해주기 때문에 여기도 무난하게 재물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관살이 많다는 것은 제압을 해주지만 그래도 이것이 병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건강도 좀 챙겨야 한다라고 보이고요. 또 신중에 임수가 있죠. 신중 임수를 본인이 써야 되는데 신중 임수가 활동을 제대로 못해요. 왜냐? 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게 쓰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본인이 쓸 수가 있어요. 이 겁제를 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수를 쓸 수가 있는데 수가 좀 쓰기는 살인상생하기는 좀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본인이 건강에 좀 신경을 써야 되고요. 네, 이 정유대운에는 정화가 상관이에요. 여기는 말을 좀 조심해야 되겠죠. 언행을 좀 조심해야 합니다. 상관, 견관, 정관을 극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망신구설, 우선은 어, 명예훼손이 따릅니다. 첫째는 명예훼손. 명예훼손에는 손재, 관재, 망신구설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그 명예훼손을 덜 당하려면 첫째는 언행을 조심해야 된다. 이 상관이잖아요.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는 묘유충합니다. 내가 의지하던 사람이
이 축 맞는 거죠. 축 맞아서, 네. 축 맞는다는 것은 이 묘 입장에서 보면 나의 지지대가 되어주던 사람이 위에도 금, 좌우에도 금, 여기서도 금이에요. 그러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 운에는 주로 이혼을 많이 합니다. 나의 지지대는 나의 뭐 동료도 될 수 있지만 내가 의지하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또 배우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주로 이 금에 쌓이면 살아남지를 못해요. 폭행당하죠. 위에서 치고 좌우에서 치고 아래에서 치고 하면 네, 못 견딥니다. 이런 경우는 주로 이혼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무술대운이에요. 이 무술대운에는 이 관살이 강한 사람은 재가 투간하거나 재가 강하게 들어오면 재생살해서 살받아서 사망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재물이 아예 없고 가난하다면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는데 재물이 많은 사람은 이 운에 반드시 재생살해서 살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 자세히 보면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요. 나의 겁재가 묘술 앞에서 나의 재물을 탐합니다. 탐하는 경우는 이 겁재가 어, 대여를 해달라 아니면 사업 자금을 투자해달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재물 관리를 잘 하던 사람이어도 여기서는 재물이 지발로 겁지에게 갑니다. 이런 경우는 돈을 대여를 해준다든가 사업 자금을 투자를 해준다든가 이렇게 하게 됩니다. 분명히 아마 뭐 밝혀지진 않아도 그렇게 한 것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또 다른 한편은 이 겁재가 나의 재물을 탐합니다. 묘술합으로 탐해서 주위의 배후에 어떤 관의 힘을, 살의 힘을 실어주는 그런 사람을 동원해서 살기를 키워서 이 사람을, 이 서세호님을 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배우자가 합을 해서 겁재와 합해서, 합심해서 재생살해서 나를 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운으로 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분이 사망했는지는 저는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뭐 매스컴에는 뭐 주사 맞다가 했다는데 사망했다는데 그 주사도 일종의 금이죠. 주사 바늘이 금입니다. 금으로 인해서 일단 살을 맞았고 아니면 뭐 칼 맞는다거나 몽둥이로 맞는다거나 이렇게 유해를 가하는 쪽이 있다는 거죠. 재생살 한다는 것은. 그래서 아주 안타깝긴 하죠. 그러면 작년 운을 볼게요. 작년에 이민년, 올해 개묘년이죠. 작년에 이민년에 임수가 왔어요. 임수가 인수예요. 인수가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제가 가운데서 막아버립니다. 막아버리고, 올해도 이 개수가 나를 좀 도우려고 합니다. 서세호님을 돕고자 하는데 또 제가 중간에서 합재로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상당히 이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다. 그리고 이분은 이미 이 사람을 믿지 않는다. 이 배우자를 믿지 않게 됐다. 이 66세 대운을 만나고 나서는 서세원님이 배우자를 믿지 않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알 겁니다. 누가 나를 돕고자 하면 중간에서 커트한다. 여기서도 합체해서 커트한다. 그래서 나를 돕지 못하게 중간에 가로막는다는 거를 서세호님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무술대운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두 사람의 부부관계는 금이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참 안타깝긴 하죠. 계묘년에 이 임수, 계수, 인수만 제대로 서세호님이 도울 수 있었으면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 이제 월을 보면은 윤달이 있었어요. 4월 19일 날까지가 윤 2월이었고요.
이분이 4월 20일 날 사망했는데 4월 21일 날이 3월 1일이었어요. 그전에는 윤달이었어요. 윤달, 이미 윤달 2월, 윤 2월 달에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돼요. 윤 2월이면 을묘월이에요. 을묘월이면 또 묘술화 하죠. 겁재가 투가 나고 묘술이 또 합을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제가 겁재와 합을 하고 월에 대한 겁재와 합을 하고 연에 대한 겁재와 또 합을 합니다. 그러니 이 서세원님의 운에서 겁재가 원국에도 있지만 이 세운의 연운에서도 와서 합세를 하고요. 월운에서도 합세를 해서 이 재물을 탐하려고 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재운에는 좋지 않는 일을 당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